김건희가 피해자라는 이상한 주장들이 나오더니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주거침입이라는 얼토당토하는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갈 때 뭘 가져가겠다고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 알렸고, 이것을 본 김건희가 디올백을 가지고 오라고 시간까지 정해줘서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를 만나러 갔고, 김건희를 만나기 전에 보안 검색을 받았습니다. 김건희는 이런 걸 자꾸 가져오냐 말하지만 되돌려 보내지 않아서 디올백을 놓고 왔습니다. 김건희가 주거침입을 당한 피해자인가요?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이런 방문을 주거침입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건희는 피해자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김건희를 만나려고 대기하는 복도에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면 김건희는 적극적으로 뇌물을 받아먹은 범죄 혐의 수사 대상이고, 윤석열은 경제 공동체 권력 공동체로서 혐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이 백주 대낮에 줄을 세워서 뇌물을 받은 중대범죄 사건입니다. 아무리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해도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김건희를 덫에 걸려든 짐승이라고도 하던데, 덫에 빠졌다고 김건희를 두둔하는 발언인지 하는 짓이 짐승 같다고 조롱하는 발언인지 분간이 가질 않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백을 받은 사실은 불법 행위이고 수사해야 할 중대 사안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김건희는 피해자이고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는 주거를 침입했다며 수사한다고 합니다. 2024년에 들어본 말 중에 가장 황당무계한 일을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지경까지 추락했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건의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김건희를 곤란하게 하려고 경호실 경계망을 뚫고 최재형 목사가 몰래 집에 들어가서 명품백을 던져놓고 나간 줄 알겠습니다. 김건희가 오라는 시간에 맞춰서 방문했던 최재형 목사가 주거 침입이 된다면 당시 경호했던 경호실 사람들과 경호실장이 우선적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사람과 일자와 시간까지 정해진 방문인데 그걸 막지 못하는 등신들이 김건희를 경호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직접 자신의 카톡 대화방까지 공개하며 밝힌 내용에 따르면 김건희는 최재형 목사가 자신에게 명품백을 주려고 한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고, 자신이 일자와 시간을 정해서 친절하게 초대까지 했습니다. 김건희의 초대에 따라 방문한 최재형 목사는 절차대로 보안 검색까지 받은 다음에 경호실에 안내에 따라 김건희를 만나 명품백을 건넸습니다. 단둘이 만난 것도 아니고 경호실 직원과 비서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무슨 주거침입이니 공무집행방해니 하는 말을 하는 겁니까? 주인의 초대를 받고 찾아간 손님이 뇌물을 건네면 주거침입이라는 검찰의 주장이나 경호실 보안 검색에 걸리지 않았으니 공무집행방해라는 검찰의 주장이 참으로 황당무계하지만 더 황당한 건 이거를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태도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 사안을 주거침입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잘하는 지인이나 집주인이 초대해도 절대 찾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상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게 잘났다는 검찰에서는 이것이 말이 된다고 보는 겁니까? 검찰은 말도 안 되는 주거침입 혐의 고발에 대해서 즉시 각하 처분하는 것 말고는 미친놈 소리를 피할 방도가 없습니다. 고발 사주처럼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시도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손준성 검사장이 유죄를 받았는데 고발 사주 배후에는 진짜 누가 있는 것입니까? 법원이 고발 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발 사주가 의혹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범죄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이 사안은 엄중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고발 사주의 배후를 밝힐 차례입니다. 손준성 검사장이 범죄를 일으켰을 당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검찰총장의 비서 역할을 하던 때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승인이나 지시 없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예비 후보 시절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지만 고발 사주가 실제로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배후를 밝히기 위한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는 즉각 고발사주 사건의 배후에 대해 철저한 재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검찰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검찰은 그동안 자기 식구를 무리하게 감싸면서 고발 사주 의혹을 덮으려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고발 사주의 공범인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관 면담 보고서를 조작하면서까지 제3자가 전달했을 가능성을 운운하며 김웅 의원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에 대해서는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보듯 진실을 영원히 감출 수는 없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국민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아직도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힌 고발장이 괴문서이고 고발 사주가 공작과 선동이라고 주장하려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겨우 1심 판결일 뿐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또 부정하려는지 궁금합니다. 손준성 다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